쌀, 주성분은 녹말로 74% 이상 함유, 에너지 공급에 안성맞춤. 쌀만큼 훌륭한 곡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명나라 때의 시인은 쌀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곡식 중에 곡식, 서리처럼 신선하고 즐거운 눈부신 보석, 이 보석을 어디 비길 수 있으랴. 쌀의 주성분은 녹말로 74% 이상이나 되어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쉽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녹말의 질이 좋아 소화 흡수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6% 이상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양적 질이 식물성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트륨과 지질이 적은 데다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 않아서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이나 다른 곡물을 먹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내린 축복받은 선물인 것이다. 최근 영양학자들이 복합 탄수화물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보면 쌀은 가장 뛰어난 곡물이다. 쌀은 지구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식이 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식품과 잘 어울려 식품 맛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뼈가 쑤시거나 감기에 걸리면 볶은 현미와 잘게 썬 생강 뿌리를 술에 넣어 끓인 뒤 그것을 헝겊에 싸서 관절이나 배 또는 가슴에 문지르는 처방을 써 오기도 했다. 결혼식을 갓 올린 신혼 부부에게 쌀을 뿌리는 것은 중국과 인도 풍습이다. 쌀의 수확처럼 젊은 부부에게 축복의 의식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전설에 따르면 태양의 여신이 하늘을 나라에서 별을 재배했는데 천왕의 후손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벽시를 내려주었다고 한다. 쌀은 수백 년 동안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부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만석군이나 백석부자 등으로 표현해왔다. 별을 도정할 때 겉껍질 왕겨만 벗길 경우 광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여러 겹의 쌀겨층이 그대로 남아있는 현미가 된다. 별을 쪄서 말린 뒤에 도정을 하면 보통 정백미보다 영양가가 훨씬 많은 찐쌀이 된다. 미국에서 상품화된 이른바 인스턴트 쌀은 도정을 한 뒤에 한번 쪄서 말린 쌀이다. 한국, 일본, 중국 남부에선 쌀을 으뜸가는 곡식으로 치고 오랜 옛날부터 벼농사에 힘써 왔다. 쌀은 전 세계에 걸쳐 널리 애용되고 있다. 중국에선 쌀로 과자국수, 풀, 술 등을 만든다. 말린 과일과 밤, 호두 등을 쌀가루에 섞어 맛있는 팔보반을 만들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선 쌀과 양파, 닭고기 등으로 만든 리소또라는 스튜를 애용한다. 스페인에는 쌀과 해산물, 닭고기 등을 넣어 만든 빠엘라라는 전통식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아로스 건 볼로는 쌀과 닭고기로 만든 요리인데 중남미 어느 곳에 가든지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프랑스의 리필라, 중국의 필리우스, 인도의 폴리우스는 모두 쌀에 여러가지 육류와 해산물 등을 넣어 만든 고전적인 요리이다. 일본의 초밥도 유명하다. 쌀은 맛이 담백하며 오래 먹어도 물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때 쌀은 좋지 않은 식품인 양 오해된 일도 있으나 쌀이야말로 곡식 중의 왕자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쏘가리, 양질의 단백질 풍부한 보신 어물. 쏘가리를 소가리라고도 부르며 금리너, 걸어 등 별명이 많다. 영어로는 만다린 휘시, 러시아어로는 요로시라고 한다. 아름다운 채색을 가졌기 때문에 금리노라고 부른 것이다. 성분을 보면 단백질이 18% 정도이고 지질이 4% 정도이다. 쌀은 희고 담백하여 회로도 먹고 탕 등 여러가지 요리를 해먹는다. 쏘가리, 창자, 젓갈이 별미로 알려져 있다. 쏘가리가 살찌고 맛있는 계절은 복숭아꽃이 만개하기 직전이다. 어떤 물고기든 산란기 1-2개월 전이 살찌고 맛이 좋다. 쏘가리는 육식성 물고기로 다른 치어와
새우와 유충을 잡아먹고 산다. 쏘가리가 먹이를 습격할 때에는 맹수와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 보통 때는 바위 사이나 밑에 들어가 숨어 있다. 쑥, 무기질과 비타민 함량 풍부, 즙과 뜸의 약효 뛰어나 순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일러 쑥맥이라고 한다. 그 어원이 어디에서 생긴 것인지 알 길이 없으나 쑥만큼 식용과 약용으로 요긴하게 쓰이는 것도 드물 것이다. 쑥 잎 표면은 푸르며 뒷면은 젖빛의 솜털이 있고 독특한 향기가 있다. 줄기 엿병은 약용, 어린 잎은 식용. 잎은 뜸쑥을 만드는데, 흰털은 인주 만드는데 써왔다. 쑥은 엉거식과에 속하는 단연초인데 창쑥, 물쑥, 약쑥, 쑥 등의 종류가 많다. 쑥에는 무기질과 비타민의 함량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특히 비타민 A가 많아 약 80g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여러 세균이 침입했을 경우 저항력이 약해진다. 쑥에는 또 비타민 C가 많아 감기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쑥의 독특한 향기는 치네올이라는 종류 때문이다. 쑥의 연한 잎을 말려 찐 다음 즙을 만들어 마시면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고 전해내 된다. 해열과 진통작용, 해독과 구충작용, 혈압 강화와 소염작용 등. 쑥 잎을 한명으로는 애엽이라고 하는데 복통, 토사, 출혈의 치료에 쓰인다. 쑥은 뜸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효능이 놀라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뜸을 띠면 백혈구의 수가 평상시보다 두세 배나 늘어나 면역 물질이 생기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쑥을 식품으로 할 때는 독한 맛이 있어 삶아서 하룻밤쯤 물에 담갔다가 먹는 게 좋고, 말려두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 계피떡이나 쑥 버무리는 떡의 산성을 쑥이 중화하고 그 영양적인 보완을 하며 고운 빛깔과 향미는 식욕을 돋워준다. 쑥을 튀김으로 할 때는 기름 온도를 좀 낮게 하고 천천히 튀기는 것이 좋다. 쑥갓, 비타민 A, B, C, 엽록소 풍부, 정장 작용 커, 변비에 탁효. 쑥갓은 향이 독특하고 맛이 산뜻해서 날로 먹어도 좋고 나물로 해서 먹어도 그 맛이 좋다. 인에 비해 칼슘이 많고 비타민 A가 많아 쑥갓 120g 가량만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양을 공급하고도 남는다. 쑥갓은 상추쌈을 싸먹을 때 곁들이면 그 풍미가 더 살아난다. 쌈은 쌈장이 맛이 있어야 하는데 고추장과 된장을 섞어서 고기를 조금 볶다가 너무 짜지 않게 삼삼하게 끓여서 가진 양념을 하여 쌈장을 만들어 먹으면 제맛이 난다. 약간 걸쭉하게 해야 하므로 묽다 싶으면 밀가루를 볶아서 조금 넣으면 걸쭉하게 된다. 비타민 C와 B가 풍부할 뿐 아니라 엽록소가 많아 훌륭한 식품이다. 엽록소가 많은 푸른 채소는 물을 팔팔 끓이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데치는 것이 좋은데 이때에는 뚜껑을 열고 데쳐야 한다. 이때 물이 넉넉하여야 얼른 데쳐진다. 냉수에 헹궈 바로 요리하여야 싱싱한 맛과 향취를 잃지 않게 된다. 미리 데쳐 놓으면 좋은 맛을 잃게 되기 쉽다. 쑥갓은 옛날부터 위를 따뜻하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 채소로 애용되어 왔다. 그러나 국화와 비슷한 냄새를 싫어해서 전혀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 신선한 상태로 날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어린이에게는 완전히 익혀 만든 나물보다는 튀긴 것이 영양가의 손실이 적어 좋다. 비타민 D는 적으나 골고루 많이 들어있어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말을 뒷받침할 만하다. 향긋한 맛이 있어 입맛을 돋우고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기도 한다. 어린이가 홍역을 앓으면 흔히 변비에 잘 걸리는데 쑥갓을 삶은 진한 즙을 먹이면 장 기능이 활발해져 잘 낫는다고 전래되고 있다. 어른들도 변비에 걸리면 쑥갓을 수프 또는 물에 넣고 살짝 익혀 먹으면 효과가 있다. 이질에 걸렸을 때 항생 물질을 써서 병은 나았지만
뱃속이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때 쑥갓을 먹으면 정장작용이 있어 속이 편해진다고 한다. 쑥갓을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강회나 쑥갓 쌈은 입맛을 되찾게 하는 훌륭한 영양식품이다.